안녕하세요. 아침 동기부여입니다. 오늘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팀 페리스 작가의 책이고요.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로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죠.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톰 피터스와 팀 페리스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이 책 다루도록 하고 베스트셀러에도 지금 올라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해당 책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이제 팀 페리스가 그 타이탄의 도구들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분들 뭐 유발 하바리 뭐 정신적인 멘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메일로 만나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다룬 인생의 교사 133명의 지혜의 통찰에 관련된 얘기들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15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단에 다루고 있는 내용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충격점에 집중하라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인생은 늘 발밑에 발견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우선 가까운 데부터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마치 잃어가는 그런 것에 집중하라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100명이 넘는 현자들이 인생을 바꾼 책 하면 단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성공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내 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과정에 충실하는 거에 중점을 두라라는 얘기로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톰 피터스가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테니스를 배우기로 마음을 작정을 먹고 했는데, 그때 이제 품었던 한 가지가 고통을 사랑하라라고 했다라는 걸 마음속에 두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짐 로어 박사의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 훈련에서 이 문장을 만났다. 그 후 모든 경쟁 스포츠에서 나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그 시절 내내 레슬링 훈련을 하기 전에 노트를 꺼낸 맨 위에 또박또박 힘주어 적어넣었던 고통을 사랑하라는 문구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는 정신이 흥미해질 정도로 차가운 얼음물 밑에서 다시 이 말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지인의 소개로 세계 최고의 심리 코치에게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얻은 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짐 로어 박사였고 곧 은퇴 예정이었던 그는 짐 쿠리어, 모니카 셀레스 등 많은 테니스 스타들을 배출했고 그 코치를 해준다고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그 기회를 받아들인 덕분에 그렇게 차디찬 얼음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왜 얼음 목욕을 했을까요? 그 통증이 되게 많이 와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얼음 목욕을 실시했는데 5일 일정 중 첫날이 끝났을 뿐이었는데 매일 6시간씩 훈련을 받기로 했고 첫날부터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오른쪽 팔꿈치 건증이 재발해 컵을 드는 것조차 괴로웠고 양체질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였고 허리는 물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견디기 힘들었을지 이제 뭐 약간이나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이튿날 아침 팀 페리스는 훈련 센터로 가 짐 로어 박사와 함께 성격 좋고 실력 좋은 테니스 코치 로렌조 벨트타임을 만났다고 합니다.
로렌조가 네트를 빙 돌아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켰을 때 조용히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9살 어린 선수였을 때 코치가 법칙을 하나 정해줬어요.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팀,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아니 울타리를 넘겨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계속 네트에 걸려서 안쪽으로 떨어지게 하지는 마세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니까요. 로렌조는 잠시 숨을 고르는 다시 씩씩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순간 저자는 정신이 확 들었고 충격점, 포인트 오브 임팩트는 공이 라켓과 접촉한 지점이었고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정지화면으로 보면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이 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니 충격점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니까 공이 물 흐르듯 날아갔고 충격점에 집중할수록 게임은 저절로 알아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팔꿈치 통증도 줄어드는가 싶더니 5일에 걸친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격점에 집중하라는 말은 계획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조각으로 해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도 계속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계속 과정, 집중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저도 약간 이 문구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또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성공을 위해 천재 수준의 두뇌를 갖추고 소수정의 비밀 결사단에 들어가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방해만 될 뿐이고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00명의 모든 현자들이 얘기한 성공 비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거의 이제 전하는 가장 메인 핵심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이고 이 책에 등장하는 해당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아주 짤막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 너무 촉박하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현자들이 얘기하는 인생 최고의 멘토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성공 법칙을 우리 삶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 동기부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